안녕하세요. 복지 소식 전해주는 영수아줌마예요. 오늘은 역대 최다를 찍고 있는 생계급여 중도 탈락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오늘 내용 굉장히 중요한데요.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도에 탈락된 가구가 역대 최다를 찍어 현재 25만 명이나 다시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렸다고 해요. 그리고 이건 알아둬야 하는데요. 수급자의 중도 탈락이 된다면 보장 중지 공문을 받게 되세요. 그럼 수급비는 공문을 받은 다음 달부터 바로 생계급여가 중지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다음 달에 급여가 통장으로 들어온다면 지급받은 수급비는 사용하면 안 되고요. 중지 후 지급받은 급여는 바로 환수해야 하세요. 그래서 25만 명이나 중도 탈락된 이유 4가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는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해 수급자의 중도 탈락된 경우인데요. 얼마 전 뉴스에 나온 이야기로 예를 들어보자면 9년 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A씨는 노령연금과 생계급여를 더해 매달 60만 원 수급비를 지급받아 생활했다고 해요. 그런데 결혼한 부양 의무자인 딸이 지난해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했는데 구입한 집의 공시지가가 인상해 딸 부부의 재산이 9억 원을 넘어 부양 의무자 재산 기준을 초과해 수급자의 중도 탈락됐다고 해요. 이처럼 생계급여는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1억 원 이하 그리고 재산은 9억 원을 초과한다면 수급자 부양 의무자 재산 초과 때문에 생계급여의 중도 탈락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급지로 이사한 경우에도 생계급여의 중도 탈락될 수 있어요. 이것도 알기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생계급여 수급자로 전세보증금 1억 6천만 원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달 갑자기 광역시 전세 1억 6천만 원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동일한 전세 보증금 1억 6천만 원이지만 광역시에서는 주거용 재산 기준이 1억 4,6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광역시 주거용 재산 기준 1억 4,600만 원을 초과해 A씨는 수급자 재산 기준 때문에 수급자에서 중도 탈락됐어요. 이처럼 수급자는 이사를 할 경우 올해 기준으로 보자면 서울은 1억 7,200만 원 이하, 그리고 경기도는 1억 5,100만 원 이하, 광역시는 1억 4,600만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1억 1,200만 원 이하로 이사를 해야 수급자 주거용 재산 기준에 적합해 수급자에서 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어르신이나 몸이 아픈 수급자가 적용되는 건데요. 바로 병원에 다니지 않은 경우도 수급자에서 탈락될 수 있어요. 근로능력평가에서 어르신이나 몸이 아픈 경우는 근로능력이 없다고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몸이 아프다는 증명을 해야 하세요. 그래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아파서 꾸준히 병원에 다닌다는 증명을 받아야 수급자에서 중도 탈락되지 않으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아는 사람에게 모르고 돈을 빌리거나 매달 양육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수급자에서 탈락될 수 있어요. 수급자라면 돈을 빌릴 때에도 조심해야 하세요. 그 이유는 수급자가 빌린 돈은 수급자 재산으로 보고 있어서 수급자의 중도 탈락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이건 또 다른 예인데요. 이혼 후 정기적으로 받은 양육비도 수급자 소득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육비를 수급자 기준보다 많이 받을 경우에는 수급자의 중도 탈락될 수 있으세요. 오늘은 올해 들어 수급자의 탈락한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수급자가 조심해야 할 사항 4가지에 대해 안내해 드렸어요.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